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긴박한 소식이 전해진 금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이라는 오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국제사회 압박과 제재도 좀처럼 통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우리 군은 이번 핵실험의 위력이 10킬로톤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북한 관영 매체는 오후에 긴급 보도를 내면서 핵탄두 폭발 실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요. 자,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일 수밖에 없겠죠. 핵무기 소형화가 완성 단계에 들어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소식은요. 잠시 후 뉴스 브리핑과 3부에서 자세히 짚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새누리당 이해훈 의원을 연결하는데요. 어제 오늘 진행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견해 들어보도록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 오늘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노린 것인지 그리고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5차 핵실험 단행을 했는데요. 자, 북한의 의도 뭔가요? 일단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북한 대내적으로는 최근 지난 4월부터 이른바 엘리트층의 이단 탈북으로 해서 체제가 많이 균열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거에 대해서 체제 결속 현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이례적으로 핵실험 4시간 만에 북한의 영웅 대접을 하면 이춘희 아나운서가 네. 70살이 넘으신 사람인데 네. 1인이 넘은 사람인데 이례적으로 핵탄두 폭발 실험을 단행했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두 번째는 최근 G20 회의가 중국 항저우에서 열렸고요. 네. 그리고 그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렸죠. 국제회의죠. 사실 중국이 국제회의를 할 때 북한이 옆에서 도발을 가끔 합니다. 하면서 네. 중국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죠. 3차 핵실험을 했을 지난 2013년도 그 해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그 주석으로 그 취임을 해서 100일도 안 돼서 네. 해서 중국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냈는데 국제사회의 무대가 열린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이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국제사회의 시선이 그쪽으로 잘 안 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또 그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네. 보인다라고 했죠. 더군다나 오늘이 북한 정권 수립 68주년 구구절입니다. 네. 북한의 그렇군요.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내부적, 외부적 이러한 목적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것이 불과 지난 1월 6일이었습니다. 네. 이 8개월여 만에 굉장히 빠른 이 속도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건데요. 그럼 그동안 어떤 징후나 전조 관측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3월이었죠. 3월에 김정은이 그 핵탄두 모형을 공개했을 때요. 네. 핵탄두 폭발 시험을 다단계로 동시다발적으로 해라. 그래서 네. 그 발사 수단이 SLBM이 있고 탄도미사일 있죠. 탄도미사일은 이제 사거리에 따라서 쭉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노동미사일이라든가 무수단미사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그 앞머리에 재래식 탄두를 하면 그냥 일반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고요. 화생무기를 다루면 화무기가 되는 것도 네. 있어요. 그리고 핵을 다루면 핵탄두가 됩니다. 그리고 네. 화생무기부터는 WMD라 그래서 대량 살상무기라 그래서 이걸 사실은 사용 안 하려는 해서 이것이 옆으로 다른 나라로 이전될까 봐 그걸 비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북한이 이 아랑곳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 3월부터 특이한 현상이 속도전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90일 네. 속도전, 200일 속도전, 그 200일 전투라든가 군자리 정신이라는 말을 나오는데
한국전쟁 때 군자리라는 지역에서 탄화를 거의 그 손으로 깎다시피 해서 뭐 만들었다라고 해서 북한 내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일종의 주민들 정신교육 일환인데 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북한에서의 김정은 한마디는 헌법에 보다 위에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제2경제군수위원회라고 하는데 북한의 어떤 오늘 발표에 보면은 지도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런 그 어떤 북한의 핵과학 기술자들이 경쟁적으로 그 어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을 수 있고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발사를 했고 다음 달 10월 10일이 북한의 창군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북한의 국군의 날이죠. 네. 작년에 퍼레이드를 굉장히 크게를 했습니다. 그랬죠? 올해 그 평양 시내에서 핵탄두 모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뭐 개량형의 발사체를 모형이겠지만은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 그렇군요. 자, 이 4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가 뭐 강도 높은 경제 제재 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도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5차 핵실험 이후 어떤 제재가 가능합니까? 지금 일단은 사실은 유엔이 제재할 수 있는 수대가 지금 앵커 말씀하신 거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국제사회가 화가 난 거죠. 네. 화가 나서 어떤 그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국제 규범상에 따지면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서 이 총화된 결의를 만드는 거죠. 그게 제일 높은 게 결의안입니다. 네. 여기서 통과를 되려면은 회원국들이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안보리 결의안은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5개 상임이사국이 한 나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2달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랬죠.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장 성명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낮은 단계 언론 성명인데 구속력이 없습니다. 네. 이런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일단은 한미일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안전보장이사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소집은 될 개연성이 크죠. 당장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소집이 되는데 이 결의안을 채택을 하자라고 하면 결의안 내용을 담아야 되나 문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은 불용, 핵무기를 없애라. 그래서 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제재 수단이 있다. 이렇게 시각을 펼치는 거고요. 중국은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은 항상 중국 외교부나 성명을 발표할 때 보면 북핵이란 말을 단 한마디도 안 씁니다. 네. 그냥 비핵화라는 말을 쓰죠.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물이 날까지는 좀 진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죠. 네. 자, 그런데요. 지금 가장 당혹스러운 나라가 중국 아닐까 싶은데 네. 바로 또 이제 우리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는데요. 이런 식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의 당위성이 우리 입장에서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중국은 북한만 그 이웃에 두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큰 강대국입니다. 중국을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보면은 인도하고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네. 과거 국지전을 펼친 러시아하고도 있고요. 네. 주변에 그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 있는데 한 차례씩 소규모로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가 주변 자기들이 포위됐다라고 피포위 의식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네.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 배치도 그 중국을 공격하려는 하나의 수단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는 잘 접하지 않은 뉴스지만은 인도가 핵탄두 발사 미사일 100여 기사를 브라미스라는 미사일 체계를 중국 국경에다 배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하. 굉장히 큰 위협으로 바라보고 네. 있죠. 그리고 베트남과의 관계도 좋았는데 지난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무기 금수 조치를 풀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태국이 올 10월부터 잠수함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걸 위험 요소로 봅니다. 그럼 이것이 북한 핵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중국은 굉장히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2 국가 책임대국이라는 걸 많이 말을 해요. 네. 국제사회 규범을 지켜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라는 좀 얄밉지만은 과거 주울레가 얘기했듯이 작은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자기들의 중국의 지정학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될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오늘 5차 핵실험을 감행하니 북한 앞으로는 어떤 행보가 예상되나요? 일단은 2006년도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사실은 6자 회담이 흐지부지 됐었는데 1차 핵실험을 나서 국제사회가 6자 회담은 소집을 했어요. 네. 회의는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요구권이 발언권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그럴 만약에 1차 관련국들이 6자 회담을 소집한다면 북한이 대북제재 풀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개연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5차 핵실험까지 했다는 거는 과거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를 네. 보면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거의 보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다 뿐이지 과거 지난 5월에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국장이 베이징에서 가서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 온 것만 인정을 해라. 그럼 앞으로 우리가 더 개발을 안 하겠다. 지금 NPT 회원국들이라는 나라들은 네. 러시아라든가 미국, 중국 같은 핵탄두가 5,000기 이상이 있어요. 네. 핵탄두가.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기서 다량의 대수가 중요한데 기술력은 북한도 거의 사실상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 정권이 크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그 어떤 군축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죠. 자, 휴전선 일대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재래식 무기 군축을 하자. 네. 그러면은 비대칭 군축이죠. 핵무기 얘기는 싹 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이 그 어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합참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이 커지는데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